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상승 모멘텀 또 있다, 건전한 조정, 외국인 달라질 것인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외국인 매수 기조 지속될 것인가. 두 번째, 외국인 매수는 실적에 달려있다. 세 번째, 셀트리온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양호한 조정 모습. 미국 시장은 혼조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 나스닥은 약보합의 상태가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헤지펀드인 아르케고스 캐피탈, 이 회사에서 블록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두고 볼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롱텀 캐피탈이라든가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게 확대가 됩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좀 안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은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강한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모습, 그리고 코스닥도 0.4% 상승세를 보입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을 연출을 했고, 특히 코스피 거래소 시장은 양봉의 모습으로서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안정적인 박스권의 횡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등 공신은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3,371억의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510억 매수 우위인데요. 웬일로도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를 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투자 쪽에 매수가 많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예상을 했던 대로, 강조 말씀을 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매수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추세가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외국인 쪽에서 패시브 자금 쪽의 움직임이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KB금융, HMM이 다시 들어오죠. 그리고 카카오, 삼성, SDI 이런 쪽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매도하는 쪽은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두산인프라코아, 포스코, 네이버, 롯데케미칼, LG화학과 네이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올랐던 이러한 측면에서의 종목군들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이쪽은 역시 액티브 자금 쪽에 외국인의 성격이 강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열세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움직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다, 안정적인 구도가 나오고, 하이닉스도 어저께 음봉이 나왔지만 오늘 이렇게 되면은 바닥 다지기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도 옆으로 쭉 세우는 모습이죠. 기간 조정의 모습. 현대차도 어제를 필두로 해서 바닥을 다시 잡아나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으며, 카카오 추세적으로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조정 받아야 되는 시점이었죠.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시장 전체적인 구도는 지금까지 경기주 측면에 올라왔던 쪽에서 그동안 쉬었던 성장주 맥락 쪽으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아르케고스 캐피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항상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 지금 패시브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금들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쪽에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쪽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상황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실적,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원래 EPS 증가율, EPS는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한 주식당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익 지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익의 증가율, 순이익의 증가율을 봤을 때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원래 29%가 예상이 되고 있고 신흥국들은 약 33%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예상이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4%잖아요. 프랑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으로 간다면 경기가 살아나고 이러한 국면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 자금 중에서는 역시 우리나라 쪽으로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바로 실적에 달려있다는 측면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지금 금리 문제, 물가 상승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제는 이 악재에 대한 면역성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 실적 장세로 간다는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이미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2018년에 파란색 영업이익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더 커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순이익도 2017년의 순이익보다 올해 순이익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나오고 내년에도 훨씬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으로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실적 국면으로 나아가면서 외국인들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실적이 좋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매수를 계속 땡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바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을 끌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생각은 좀 더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셀트리온의 가격에 대해서 레키로나주의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말들이 많은 상황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개념의 매출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것이고 이 금액 베이스를 봤을 때 미국 정부가 구매한 항체 치료제 규모를 보면은 약 5조 7,893억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약한 건수를 보면은 가격대들이 높습니다. 231만원대로 이렇게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레키로나주는 얼마로 계약이 될 것인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총에서 서정진 회장께서 한 이야기는 레키로나주 가격은 리제로넌이 개발한 치료제 85% 수준이라니까 과연 요 165만원짜리가 될지 231만원 요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레키로나주의 상승 모멘텀은 수출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현재 유럽의 7개 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다. 수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미국 FDA도 등록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료는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부터 중요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은 뭐냐면은 바로 3세대 바이오 시밀러 시장입니다. 먼저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자료는 외국계 프로스트 설리반 시나리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고 이것을 우리나라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에서 인용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0년에서 2026년까지 3세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부분이고 연간 139%씩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세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3세대 쪽의 바이오 의약품들이 대부분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밀러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3세대 바이오는 뭐냐? 이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2세대 바이오입니다. 항체 치료제 이런 것이 이제 2세대까지죠. 3세대는 뭐냐면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이 3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2019년의 의약품 판매량 순위를 보시면 제일 큰 것이 휴미라잖아요. 22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셀트리온이 유플라메로 시장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이 휴미라까지가 뭐냐면 2세대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2세대예요. 그런데 3세대는 아일리아와 아바스틴이 바로 3세대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 부분들이 특허 만료가 5년 내에 다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지금 셀트리온이 가세를 해 있는 것이고 이 아일리아와 아바스틴에도 약 8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되는데
그렇다면 3세대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3세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셀트리온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아바스틴 요거 역시 3세대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대장 암 등 암 쪽이죠. 그리고 졸레어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두드러기 이런 부분들이 또 3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스텔라라 마찬가지, 프롤리아는 골다공증이죠. 그 다음에 아일리아가 황반 변성이기 때문에 그게 눈 쪽이죠. 안과 쪽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특히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미국 FDA에 3상 허가가 나온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진행이 쭉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기술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셀트리온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모멘텀 이런 부분은 이제는 3세대 바이오 시밀러다. 그리고 기존의 2세대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휴미라 이 부분에서의 유플라이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또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약이 하락을 하면서 음봉의 모양이 나타나면서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것을 감안하면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제가 어저께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담 없는 조정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외국인들 21억 2,500만원 정도 21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 그렇게 크게 팔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주식 수로는 약 6,530주 정도밖에 안 팔았다는 것이죠. 개인들이 좀 잘 사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기관들 가운데서는 투신과 보험 쪽에서 사고 있다는 측면이 의미가 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창구 모습을 보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52,000주가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11,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잘 아시죠? 예, 이런 쪽에서 이제 공매도 쪽에 셔 커버링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탄력적으로 다시 조정 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부분이죠. 따라서 건전한 모습의 조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들이 19억 정도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 특히 오늘 14,000주 정도 매수 우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관들도 약 5,000주 가까운 매수 우위에 들어오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조정 모습, 양호한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특히 창구별로 보더라도 헬스케어는 CS 쪽에서 62,000주 그리고 UBS 쪽에서는 5,600주 정도 매도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CS 쪽이 어저께 셀트리온도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창구 쪽으로 좀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은 사실 이번에 레키로나즈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고 제일 나중에 좀 따라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5,700주 매도 금액으로 약 8억 정도 매도니까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고 기관들은 오늘 좀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UBS 쪽에서 1600주 매도, 그 다음에 UBS 쪽에서 골드만삭스에서 해서 약 2400주 매수,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창구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모멘텀은 레키로나즈의 수출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발표가 되는 시점, 가장 급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외 실적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그리고 또 새로운 상승 모멘텀은 제3세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 지금 조정이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34만원 이하의 때에서의 조정 모습에서는 물론 여러분 현금의 여유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헬스케어나 그 다음에 제약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요. 이런 순서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조정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지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